네, 그러면 7주차 4차 시간이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코딩으로 넘어가기 전에 비긴 스레드 EX에서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습니다. 이게 미안합니다. 이게 어지럽죠? 임플리멘테이션을 하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뭐죠? 프로세스.헤드 파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이겁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죠? 자, 이제 저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그다음 만들고 그다음에 최근에 한 게 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나는 지금 저장 2의 워크 렉처 넷플로 2020 여기다가 만들고 여기 베이직 스레드의 약자 비스레드라고 하는 거를 만들겠습니다. 예, 됐죠? 그다음에 그러면 저는 이제 얼굴을 빼고요. 얼굴을 빼고 여기다가 얼굴 빠졌죠? 여기다가 새 항목으로 뭐 할까요? B 테스트 할까요? B 스레드 할까요? B 스레드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필요한 게 프로세스.점 헤드 파일 이거 필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IO 스트림 하겠습니다, 그죠? using 기본적으로 td cout using td and 됐죠? integer main 함수.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가 그 함수를 f라는 함수로 해볼게요. f라는 함수를 실행하게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여러 개 할 수 있는데, 일단 언더바 비긴 생각납니까? 스레드 ex 한 다음에 security가 제일 먼저 나오죠? null. 그 다음에 스택 사이즈가 나오죠? 제로. 그 다음에 스타트 어드레스가 나오죠? f라는 함수가 하기로 했죠? f. 그 다음에 아기먼트 일단 뭐 간단하게 null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플래그는 제로. 그 다음에 id 값 null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핸들 값을 리턴하는데 얘 타입이 뭐 복잡한 타입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핸들 스레드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핸들 값이 얘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윈도우 헤더 파일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많이 썼던 함수 저게 윈속2 우리는 이제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작성할 거니까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 윈속2를 하게 되면 핸들 값이 이제 이게 바로 나오죠. 왜냐하면 윈속2가 윈도우 헤더 파일을 물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 함수에 빨간 줄이가 있습니다. 그죠? 빨간 줄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F가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F 함수를 우리가 정의합니다. 그때 어떤 형식이 돼야 되냐면 unsigned 언더바 아까 생각납니까? std call 이건 이런 형식으로 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F라는 함수 그 다음에 void pointer arg 이렇게 쓰던지 void 다시 말해서 포인터 arg로 쓰시던지요. 아니면 lp void arg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lp void만 쓰셔도 되고요. lp void만 쓰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썼습니다. 함수 등록만 한 거죠. 그냥 다 쓸까요? 그럼 여기다 다 써보지 뭐. arg. 그 다음에 이 함수가 시작되면 cout 뭐 here is f function 이 정도 할까? 하고요. return 0 unsigned로 그죠? 저 리턴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그걸 딱 썼더니 begin thread ex가 빨간 줄이 가 있습니다. 이거의 이유는 unsigned integer ptr underbar t 복잡하죠, 그죠?
이걸로 이렇게 리턴 돼야 되는데 스레드 핸들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강제적으로 형변화시킵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얘가 조용합니다. 그죠? 예. 어차피 언더바 비긴 스레드 EX가 핸들 값을 리턴하긴 하는데 타입이 안 맞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한 줄로 뭐라고 했냐면 f라는 함수가 예, 실행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한다고 했죠. 그죠? 되는가 봅시다. 바로 빠져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지켰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얘가 끝나자마자 바로 예, 끝냈어요. 메인 함수를. 이 함수가 실행돼 가지고 cout으로 here is f 펑션이란 말을 찍히기도 전에 어떻게 됩니까? 이 메인 함수가 끝내버렸습니다. 그쵸?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지켰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뭐 멈췄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지저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예, 멈췄으면 좋겠어. 그러면 자 멈추자. get 캐릭터가 어떻습니까? here is f 펑션이에요. 나왔죠? 엔터 치면 끝납니다. 자, 여러분 get 캐릭터 아시죠? 예, 이거는 저기 그 C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아무거나 하나 받을 때까지 여기 주구장창 기다리는 겁니다. 얘는. 그죠? 이렇게 멈춰놨더니 얘가 이제 드디어 찍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상하다. 스레드를 만들긴 만들었고 얘가 지금 f라는 함수를 실행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 스레드가 결국 이거를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실행이 끝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레드가 이 함수가 f라는 함수를 실행하고 바로 끝났죠. 리턴 제로잖아요. 끝났으니까 얘가 이 get 캐릭터가 없으면 그냥 바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출력이 안 됐어.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은 f라는 함수 실행됐죠. 이게 없었을 때. 이게 없었을 때 아무것도 안 지키는 이유는 f라는 함수 실행은 되었습니다. 근데 f라는 함수에서 cout을 하게 되면요. 우리 저기 그 OS 안에서 그 모니터로 출력되는 버퍼가 있어요. 그 버퍼에다가 얘는 어떻게 해요? 쭉 밀어넣기만 합니다. Here is f 펑션을 쭉 밀어넣기만 하고 cout은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버퍼에 있는 애가 어떻게 되죠? 예, 디스플레이 장치에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출력이 돼서 화면에 출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 출력이 되기 전에 얘가 어떻게 해요? 메인 함수가 끝났어요. 그러면 얘는 표시가 안 됩니다. 그쵸? 이것도 업그레이드 하라고 하네. 자, 그래서 이거 업그레이드 한참 걸려, 그지? 그래서 이제 겟케이트를 만들어서 여기서 스탑을 시켰더니 되는 거야. 그쵸? 자, 이 문제 되게 불편해, 이거. 자, 이 문제를 하나 해결합시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윈도우즈 쪽에 노테이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wait for single object. 예, wait for single object. 그 다음에 뒤에 가보면 wait for multiple object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wait for single object는 윈도우즈에서만 쓰는 겁니다. 윈도우즈에서만 쓰는데 윈도우즈는요. 시스템 리소스를 쓰는 그 오브젝트들. 지금 같은 경우에 스레드겠죠. 그죠? 예, 여기 뭐 특정 스레드가 종료될 때까지인데 특정 스레드뿐만 아니라 얘가 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자, wait for single object에서는 그대로예요. wait for 뭐 기다리는 거죠? single object. 예, 하나의 오브젝트를 기다리는 겁니다. 뭐 할 때까지 그 오브젝트를 기다리냐면요. 여기는 종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오브젝트가 커널 리소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커널 리소스. 커널은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이제 OS 안에 시스템 콜이라는 파트가 있고요. 시스템 콜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 콜이 있고 요 안에 프로세스하고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니트하고
등등등 파일 시스템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요쪽을 우리는 주로 뭐라고 하냐면요. 커널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OS 하게 되면 시스템 콜까지 다 포함이 되죠. 커널이라고 하는데 요 E예요, E. 커널이라고 하는데 이 커널 리소스 자원이죠. 그죠? 커널 리소스를 쓰는 애 예컨대 뭐 소켓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한 게 뭐였었습니까? 예, 자원 중에서 바로 이 스레드입니다. 스레드도 마찬가지로 커널 리소스를 만들죠. 이런 애들은요 윈도우즈에 한해서만입니다. 윈도우즈 한해서 뭐가 있냐면은 예 플래그가 있어요. 상태가 있습니다. 상태가 플래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시그널드 상태와 시그널드 좀 잘 써보자. 예, 잘 써볼게. 커널 OS, 커널 리소스를 쓰는 객체는 커널 리소스를 쓰는 객체는 뭐 예를 들어서 스레드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커널 그다음에 아니면 소켓이라든가 그죠? 커널 리소스를 쓰는 객체는 두 가지가 있는 상태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시그널드 상태. 이거는 시그널드. 예, 시그널이 들어온 거죠. 신호가 들어온 겁니다. 그다음에 넌 시그널드. 이 두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신호가 들어왔다, 신호가 없다 이렇게 직역적으로 해석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강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표현하는 방식이 뭐냐면 깃발을 든다. 깃발을 알죠? 깃발 든다. 깃발을 든다. 깃발을 든다. 여기는 깃발을 반대말이 뭐예요? 내린다 라고 표현합니다. 넌 시그널 상태가. 그러니까 전기 시그널이 들어왔느냐 아니면 안 들어왔느냐 이런 거죠. 예, 근데 그걸 전기 시그널로 얘기하지 않고 깃발을 든다, 안 내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MSDN을 읽어보시면 시그널 상태냐, 넌 시그널 상태냐고 되어 있습니다. 넌 시그널 상태가 되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시그널 상태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wait for single object는요. 여기가 핸들 값을 쓰게 돼 있잖아요. 요 핸들이 상태를 계속 체크합니다. 무슨 상태가 될 때까지? 얘가 시그널드 상태가 깃발 드는 거죠. 깃발 드는 거죠. 그죠? 시그널드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간이죠. 이게 시간이 인피니트가 있습니다. 인피니트가 뭐죠? 뭐예요? 예, 무한정 기다리는 거예요. 그 무한정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핸들에 해당되는 커널 리소스를 갖고 있는 오브젝트가 시그널 상태가 안 됐으면 영원히 이 함수는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계속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그 객체의 상태가 시그널가 된 깃발을 든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는 영원히 못 기다리겠어 할 경우에는 여기다가 숫자를 적겠죠. 뭐 1000이다. 그러면은 여기 단위가 뭐예요? 밀리세컨드니까 1000밀리세컨드가 바로 뭐예요? 1초겠죠. 그쵸? 예, 이거를 씁니다. 그러면은 1초 동안에 1000이라고 쓰면 1초 동안에 기다려. 시그널 상태가 됐나 안 됐나 했는데 만약에 시그널 상태가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되죠? 예, 1초가 되면은 이게 타임아웃이에요.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면은 웨이트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애가 리턴됩니다. 그쵸? 예. 그 다음에 기다려야 되는 시간인데 얘가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wait fail이라고 하는 애가 리턴됩니다. 만약에 이 핸들 값이 정상적으로 뭔가 시그널 상태가 됐어. 그러면 이제 빠져나옵니다. 얘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wait for single object는 요 객체, 요 핸들 값을 갖고 있는 객체가 시그널드 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시그널 상태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리턴 밸류가 요겁니다. wait object underbar zero입니다.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시그널드 상태가 될 때가 언제예요? 스레드는요 생성이 되면요 넌 시그널 상태예요. 초기 값이.
그러니까 스레드가 생성되면 넌시간 상태인데 이게 계속 이제 어떻게 됩니까? 넌시간 상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스레드가 아까 우리 F라는 함수였는데 F 함수에서 무한도프 걸었다고 쳐봐. 끝까지 안 빠지죠, 그죠? 안 빠지면은 계속 어떻게 해요? 넌시간 상태로 계속 있어요. 그러다가 스레드가 이제 다 끝났어. 끝나서 이제 서거하신단 말이에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죠? 끝났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스레드 핸들 값은 이 스레드는 뭐예요? 시그널드 상태가 됩니다. 이때 종료가 될 때 시그널 상태가 돼요. 그래서 여기 특정 스레드가 종료할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써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그널 상태가 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나중에 아시겠습니다만은 다른 커널 오브젝트는 이 시그널 상태가 되는 게 꼭 종료될 때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형태가 될 때,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수신된 걸 내가 감지했을 때도 시그널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종료가 될 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그널 상태가 됐냐 안 됐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용하게 되면은 아까 지저분하게 겟케이터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거는 시그널 상태가 됐냐 안 됐냐를 기다리는 건데 요게 핸들의 첫 번째 파라미터에 핸들에 해당되는 커널 리소스가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스레드란 말이에요. 그죠? 예, 리소스가 시그널 상태가 됐냐를 얘기하는 거고 요게 이제 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인피니티를 씁니다. 무한정 기다리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 그 스레드가 종료될 때 시그널 상태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서 빠져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용하게 되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wait for 멀티플이 아니 싱글이죠. 싱글 오브젝트. 그죠? wait for single 오브젝트. 한 다음에 여기에 핸들 값을 쓰게 돼 있죠. 핸들 값 우리 저장돼 있잖아요. 어디에 저장돼 있습니까? th라는 곳에 저장돼 있죠. 여기 저장돼 있잖아요. 그죠? 요노 핸들 값을 갖고 있는 스레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저거는 뭘 하면 되죠? 시간은 infinite 하면 됩니다. 그쵸? 예, 그쵸?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성공을 했으면, 예? 성공했으면 이 값이 뭐가 됩니까? wait 아까 뭐라고 했죠? 오브젝트 제로가 되겠죠. 그죠? 성공하게 되면 그죠? 예, 성공하게 되면 예, 뭐라고 찍으면 됩니까? thread is signaled 상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끝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f라는 함수도 예, here is f function이라고 출력이 됐고 thread is signaled 상태가 돼갖고 빠져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빠져나왔죠, 그죠? 예,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dword를 이제 리턴하기 때문에 뭐 데이터 타입이 어쩌저쩌고 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wait object 제로가 저기 그 뭐죠? dword 타입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이렇게 이제 쓸 겁니다. 아니면 그죠? 예, 이렇게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됐어. 좋았어. 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파라미터 한번 넣어봤으면 좋겠어. 파라미터를. 그래서 예, 파라미터를 아까 넣기를 원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예, 0에서 10까지 한번 넣어볼까요? 0, 10 두 개. 그럼 인티저 arg 딱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죠? 예, 0, 10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를 뭘로 하면 되죠? arg를 쓰시면 되죠. 그죠? 그쵸? 그러면 여기 arg가 여기에 들어오겠죠. 이 arg는 뭡니까? 바로 0하고 10을 갖고 있는 연속된 메모리의 사실은 스택에 저장되어 있지만 메모리의 주소값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인티저 스타트는
뭘 하면 되죠? 0을 끄집어내고 싶어요. 0을. 어떻게 하면 되니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ARG가 뭐예요 지금요? ARG가 여기 LP 보이드 포인트로 좀 되어 있지만 ARG를 뭘로 바꿔야 돼요? 인티저 포인트로 바꿔야 되죠. 그죠? 인티저 포인트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포인터 값이죠. 그래서 그것의 내용이 바로 요거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요게 10이 읽혀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ND로 할까요? AND 10을 읽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은 포인터 값을 먼저 읽고요. 예, 이게 인티저 포인터에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next 뭐예요? 여러분? 예, next 저거가 되죠. next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next를 가리키는 데이터죠. 그쵸? 예, 이렇게 해서 cout 그다음에 start는 start 그다음에 and는 and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해봅시다. 예, 스타트 F1 펑션에서 스타트 0, 엔드 10 다 찍었죠, 그죠? 자, 요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좀 기본적인 포인터의 내용입니다, 그죠? 여러분 포인터의 내용입니다. 예, 보통 우리가 자, 캐릭터 A라고 합시다. 뭐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자, 내가 캐릭터 포인터 PTR이라는 걸 선언해 가지고 A 값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예, 사실은 뭐 이게 에러가 발생하겠습니다만은 그죠? 야, 그러면 이제 A라는 애가 있는데 이게 배열이에요, 이렇게. 그죠? 배열. 이 A는 캐릭터죠, 캐릭터. 그러니까 하나씩 원바이트죠, 원바이트. 그죠? 그러면 포인터가 처음에 이 배열의 이름이 뭐예요? 첫 번째 방의 주소죠. 여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PTR. 맞습니까? 예. 이런 의도예요. 예. 자, 그러면 PTR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PTR은 무슨 캐릭터 포인터입니까? 캐릭터 포인터 타입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PTR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바로 요 넥스트 데이터를 가리키는 주소 값이에요. 그러니까 요 1 증가하겠죠. 왜냐면 이게 1바이트니까 이게 100번지면 101번지가 됩니다. 맞습니까? 이번에는 인티저 A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이. 그 다음에 인티저, 이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PTR에 A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이게 A가 있는데 이게 인티저죠. 인티저는 4바이트죠. 그죠? 예. 4바이트짜리 인티저가 이렇게 땅땅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PTR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 PTR 더하기 1은 하면 뭐예요? 바로 넥스트 데이터가 들어있는 얘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100번지면 104번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4바이트잖아요. 인티저는. 그죠? 맞습니까? 예, 이게 104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용한 것 뿐이에요. 그죠? 예, 그대로 이용한 것 뿐입니다. 프로그램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이게 바로 뭐예요? PTR이에요. PTR. 더하기 1 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 다음 데이터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죠? 다음 데이터. 그죠? 다음 데이터가 뭐예요? 요 10을 저장하는 주소겠죠. 그거의 내용하고 이렇게 한 것 뿐이에요. 좀 복잡하게 보이긴 하지만. 맞습니까? 예,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줄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이제 보기 싫은데 여기는 주로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보통 많이들 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 끝을 내죠. 자, 나오죠, 그죠?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거를 스레드를 여러 개 만들고 싶습니다. 스레드를. 그러면 우리 컴퓨터의 코어 개수, 프로세서 개수죠, 그죠? 코어 개수만큼 내가 스레드를 만들고 싶어.
이거 나중에 쓸 건데요. 그러면 어떤 함수 써야 되죠? get system info라는 함수를 씁니다. 이 함수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 보이죠? 예, LP system info라고 보이십니까? 조그맣게 써 있는데, 예, system 언더바 info 타입의 포인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system 언더바 info, 예, 타입의 뭐 sys라고 할까요? sysinfo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뭘 하면 되죠? 포인터를 달라고 하니까, 예, sysinfo 이렇게 하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포인터를 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너 있잖아, 이 메모리 덩어리 이런 타입으로 메모리 덩어리 만들어. 그럼 내가 있잖아, 이 메모리 덩어리에다가 빡 데이터 써줄게. 그러니까 네가 이 메모리 덩어리의 주소를 알려달라, 이런 얘기죠. 그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가능하냐? 뭐가 가능하냐면 우리 컴퓨터의 코어 개수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number of processor는 뭘 쓰면 되냐면요, sysinfo에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예, DW 넘버를 치게 되면 DW 넘버하고 프로세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컴퓨터의, 예, 코어 개수, CPU 안에 있는 코어 개수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넘버 오브 프로세서 4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코어가 4개짜리네요. 여러분 컴퓨터는 어떻습니까? 예, 코어가 몇 개짜리입니까? 예, 여러 개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거를 이용해서요, 예, 스레드를 여러 개 만들어 볼게요. 요게 사실은 dword라고 하는 타입의, 예, 이 DW, 예, 넘버 오브 프로세서가요, dword라고 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0을 주고요. 그 다음에 i는 sysinfo.dw number 한번 쫙 나와요. 벌써 프로세서. 그 다음에 i++ 하면 몇 개예요? 4개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아까 4가 나와서 저 같은 경우에. 그러면 여기 핸들 계속 나오니까 여기를 어떻게 합니까? 핸들, 이거 네, 예, 핸들 4개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 th, 예, 4개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i로 이렇게 저장을 하죠. 됐습니까? 여기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예. 됐죠? 그죠? 자, 이렇게 됐으면 한번 해볼게요. 예, 이것만 딱 찍고요. 이거 분명히 여기에 4개가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갔습니다. 이유는요, wait for single object는 하나만, 예, 이게 그 싱글 뭐죠? 시그널 상태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 개 있는 건 뭐냐? 여기 파워포인트도 있지만 여러 개 있는 거는 여러 개 있는 여러 개 있는 시스템 리소스의 시그널 상태를 우리가 체크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뭐를 써야 되냐면 wait for multiple object를 쓰셔야 됩니다. wait for multiple object는요, 예, 몇 개, 네가 지금 내가 체크해야 될 오브젝트가 그 시스템 리소스 쓰는 오브젝트에 체크해야 될 오브젝트의 개수를 쓰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4개의 스레드를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4를 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가 핸들 값이 지금 4개인지 5개인지 6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핸들 값의 첫 번째 주소 값을 나한테 알려줘.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지금 배열에다 저장했잖아요. 연속된 메모리에다가, 예, 핸들 값을 저장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배열이죠. 그죠? 배열. 저장하고 첫 번째 주소 값을 알려줘.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b-wait all은 뭐냐면요, 우리 같은 경우 지금 4개잖아요. 4개의 스레드가 전부 다 시그널 상태가 되면 빠져나와? 하는 걸 묻는 겁니다. 그러면은 true면은 전부 다 모든 스레드가 시그널 상태가 돼야지만이 이 함수가 빠져나오고요. false를 두게 되면은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스레드 4개 중에 하나라도 시그널 상태가 되면 빠져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true를 써서 4개가 다 시그널 상태가 되기를 기다려야겠죠. 왜냐하면 4개의 스레드가 다 종료해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예, 뭐 영원히 쓰려면 인피니트 시간이죠. 그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wait for multiple object. 그죠? 맞지, 그지? objects. 그죠? 예, objects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우리가 다시 파라미터 정리를 해야겠죠? 첫 번째, 뭡니까? 카운트입니다. 몇 개입니까? 예, 몇 개는 sys info.dw number process. 요만큼이죠. 그죠? 그 다음에, 예, 핸들 값이 들어있는 게 어디에 있어? 예, th에 들어있죠. 우리가 배열로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weight는 어떻게 할까? 예, 전부 다 시그널 상태 될 때까지 기다려. 그 다음에 웨이트 하는 타임은 infinite. 그죠? 이렇게 해서 돌려보면 예, 이렇게 f 펑션이 총 4개가 나왔죠. 각 스레드마다 똑같은 f 펑션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쑥날쑥합니다. 그 스타트십 이게 막 들쑥날쑥하죠. 예, 이거는 예, 내가 이거를 출력할 때 다른 스레드가 또 이거를 예, 실행하고 해가지고 막 엉켜 있는 거예요. 이 문제도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하나 해결하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나오죠. 일단 여기까지 이번 그 7주차에는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8주차에는 이거를 활용해서 좀 더 예, 멀티 스레드가 이게 스레드 여러 개 만들었잖아요. 이 멀티 스레드가 되었을 때 과연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멀티 스레드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우리가 채팅 서버를 만들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 주 8주차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